저도 평양에서 뭐 좋은 집을 쓰고 살았죠. 평양역 앞에 김책공대 옆에 남쪽 분들이 가장 많이 갔던 민족식당. 민족식당 딱 앞에가 저희 집입니다. 그 20층짜리 아파트에서 14층 이어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평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였고 우리보다 더 좋은 아파트는 그 옆에 두 동이 예술인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네. 예술인들이 작가, 예술인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일전도 내고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국가가 공급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북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10만 불, 5만 불에 사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매각이 되는 거죠. 네, 은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그 반북 유튜버 또 소식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가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평양은 하나의 세트장이다. 보여주기식이다. 평양만 저렇다. 지방은 안 그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2017년도에 이만갑인가요? 네, 네. 이만갑에 나왔던 소식인 것 같아요. 그걸 네. 유튜브에 이번에 새로 다시 업로드 했더라고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참 씁쓸한 게 뭐냐면 지금 이만갑이나 뭐나 하는 사람들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사고가 30년 전에 아예 머물러 있고 말아요. 거기서 네. 죽어버렸어요. 30년 전에. 북은 30년 전에 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있다면. 근데 이만갑도 지금 오늘 가져온 소식도 보니까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짬뽕이 된 거죠. 여명거리는 30년 전에 없었지만 네네. 여명거리도 이야기하면서 전기가 없어서 물도 안 올라가고 전기도 안 오고 뭔 말합니까? 30년 전의 일이지. 그래서 우선 내용을 보게 되면 네. 평양은 하나의 세트장이다. 네. 기본 인민들이 쓰고 사는 이런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세트장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도 그렇고 뭐 원산 갈마지구라든지 요즘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반북 유튜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옛날 사진 쓸 수 없으니까 그쵸. 자료 화면이나 사진을 쓰다 보면 때깔이 다르니까 이걸로는 어떻게 거짓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말로는 막 굶어 죽고 어쩌고 30년 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숨길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CCTV를 다 내려다보는데 뭐 CCTV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자료 화면을 켜도 다른 방송에서 혹은 미국에서 CNN에서 요즘 화면을 쓰면 뭐 602 호텔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만 자료 화면이 옛날 거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평양은 세트장인데 네네. 과거에도 평양에는 아파트들 건설, 아파트 지금은 숨길 수 없으니까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뭐 창전거리 쭉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옛날에도 뭐 $10,000, 뭐 $50,000, 뭐 $100,000 이런 아파트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산다는 얘기죠 지금 네. 이 사람들은. 근데 남쪽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집이야 돈 주고 사겠지 누가 공짜로 주겠어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런 아파트들은 고위층이 혹은 간부들만 돈 산다.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그쵸.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특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명거리 아파트 역시 $100,000에 달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 사람이 무슨 국가과학원인가 뭐 있다가 왔다는 김주성인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평양에 가보긴 가봤는지 진짜 의문이 들어요. 저도 평양에서 뭐 좋은 집을 쓰고 살았죠. 평양역 앞에 김책공대 옆에 남쪽 분들이 가장 많이 갔던 민족식당. 민족식당 네네. 딱 앞에가 저희 집입니다. 그 20층짜리 아파트에서 14층 이어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평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였고 우리보다 더 좋은 아파트는 그 옆에 두 동이 예술인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네. 예술인들이 작가, 예술인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일전도 내고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국가가 공급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북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10만 불, 5만 불에 사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매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나온 시기가 북에서 뭐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진짜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엄청나게 40층짜리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도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거죠. 이 사람들도 화면으로 그쵸. 처음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멘트를 할 때도 이거 뭐 한 $10,000는 아니야 50,000달러 한 $100,000는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00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너무 금액이 작은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방송이 나온 이유가 그때 여명거리 이런 거 나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방송했던 거랑 다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건 세트장이고 이 고층 건물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가 없어서 걸어 올라가야 된다. 감옥이다. 내려오질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말한 거 보니까 네. 김정일 위원장은 뭐 어디에 취미가 있었다고 하든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아파트에 또 취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우리가 그때 본 거는 뭐 소년 문화궁전 맞나요? 뭐 그런 식으로 궁전식으로 네. 크게 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건물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무슨 오일 노동자 오일 경기장도 네. 그렇고 뭐 그런 식의 거를 얘기하면서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는 지면은 다 궁전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주상복합처럼 짓는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주상복합제를 좋아해가지고 주상복합제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86년도에 그 덩기현구역에 있다가 중구역에 86년도에 이사를 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 86년도 중구역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체였습니다. 그때 이미 80년대부터 있었어요. 아파트 스타일로? 네. 네. 김정은 위원장 있지 않을 때 네. 그때 김일성 수석 있을 때도 네. 주상복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86년이면. 네. 김일성 수석 때도 뭐죠? 네. 무슨 복합체? 주상복합체? 아파트. 예. 주상복합 아파트. 네네. 그런 데서 살았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북에는 왜냐면 아파트마다의 그 아파트를 책임진 식료품 상점, 물고기 상점, 공화품 상점, 과일남새 상점 이런 상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그 상점들이 다 아파트 밑에 1층에 쫙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으로 네. 주상복합이라고 그러는 네, 거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점이 저도 이제 연애 씨랑 방송하면서 배운 건데 보니까 꼭 필요한 이유가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배급표를 거기서 받아가는 거죠. 공급을 공급을 거기서 받아가니까.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다가 사과 판다고 해서 사과 주세요 하게 되면 못 사요. 그 지역사 아파트 사람들만 딱 100명이면 100명 것만 데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체계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겉은 여명거리 보고 겉은 이렇게 열안하고 멋있는데 실상은 감옥이나 다름없다. 불이 안 와서 뭐 엘리베이터도 못 올라가고 물도 못 올라가고 해서 노인들이 올라갔다가는 밖에 한 번도 못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북에서 유일하게 만든 게 여명거리가 저 뭐죠? 태양열 네. 태양열을 만든 이런 그 녹색 건축이라고 녹색 해서. 건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기가 국가 전기를 그렇게 안 써요. 다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잘 알지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그 아파트 전 44동인가 43동인가 그걸 전체 태양열로 만든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끊기지 않고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참 웃기는 게 또 뭐였냐면 지방은 식량 배급이 중단됐지만 평양 시민들은 공무원급에 준하는 배급을 공급을 했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공무원급은 대체 몇 그램을 주는 걸까? 우리는 평양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북은 직장 나가는 사람은 700g 하루에 식량 700g 집에서 넣는 사람은 300g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이면 뭐 한 400g 뭐 5학년이면 뭐 600g 이렇게 그거 다 달라요. 혹시 당원과 비당원의 차이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 얘기는 공무원급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원이라든지 뭐 나라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급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원이라도 집에서 널면 300이에요. 직장 생활 안 하면. 네, 직장 생활 안 하면 300이고 당원 톤 없이 당원이라도. 네. 그리고 아무리 노동자라도 직장에 나가면 무조건 700. 이게 일을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공급이 달라지는 거지. 절대 직위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또 여기서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지방은 옥수수를 공급한답니다. 근데 평양 시민은 기본 백미를 공급하는데 거기다가 밀이나 버리를 첨부해서 준답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은 옥수수를 먹지 않고 백미를 먹는다는 자부심이 크답니다. 근데 이게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식량이 부족했을 때는 평양도 다 옥수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백미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국가적으로 매 달마다 몇 대 몇이라고 있어요. 7대 3, 뭐 9대 1, 8대 2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앞에 거이 백미고 두 번째 거가 잡곡이에요. 잡곡. 8대 네. 2 하면 이번 달에는 백미를 8% 주고 80% 주고 네. 잡곡을 20%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때는 2대 8 될 수 있잖아요. 이 달에는 힘들겠다. 백미를 20% 주고 잡곡을 옥수수를 80% 주는구나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건 국가 종량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평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 당원이나 비당원이나. 그건 뭐 상관없고 완전 상관없는 거죠. 다 똑같죠. 똑같은데
원래 권한행군 들어가면서 지방이 먼저 배급이 끊겼어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으면 바다라도 뚜져먹고 산이라도 뚜져먹고 터밭이라도 있잖아요. 네. 근데 평양 같은 데는 다 거친 건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뜯어 먹을 데가 없어요. 장사 다닐 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방에 맞출 때 평양은 한 달에 한 며칠 분이라도, 한 열흘 분, 일주일 분이라도 조금씩 주다가 그다음에 끊긴 거예요. 그리고 평양 사람이라고 해서 100미를 준다? 그건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몇 대 몇인지. 그래서 평양 사람이 100미 온다는 건 거짓말이고, 저희도 권한행군 때 어떤 때는 힘들 때는 감자를 배급으로 받을 때도 있었어요. 감자를 배급으로 줍니다. 그것도 한 달 지나 받고 30일이잖아요. 그 중에 일주일분만 정말 어려울 일주일분만 감자로 줄 때도 있었고, 어떨 때 아예 못 줄 때도 있었고, 권한행군 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행군 때 그렇게 식량 사정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고층 아파트에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시간제로 작동하고 난방이 그쵸. 끊기고 한 적도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고난행군 20년, 30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 새로 나온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 거리가 그럴 거다. 아니 그러면 여명거리하고 미래과학자 거리를 2015년 이후에 다 지어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그렇게 안 짓겠죠. 경제 사정에 맞춰서. 북만이 꼭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 사회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고층 건물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어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두 가지를 노리는 건데 이것이 다 보여주기식이다. 근데 이게 아마 지금은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북에 갔었고 이 모든 걸 보고 왔고 그 이제 지금은 아마 이렇게 얘기 못하는 그러면서 또 노리는 게 두 번째로는 세트장이다라는 그쵸. 첫 번째 비난이라고 두 번째는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쵸. 북은 뭐 이거 아니 저 죄송합니다. 평양은 특별한 공급이다. 그래서 뭐 평양 시민들만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연희 씨가 그때 당시에 평양에도 계셔 봤고 또 그리고 좀 시간은 지났지만 그 다음에는 그 남편분 따라서 또 지방 쪽으로도 발령이 가서 살아보신 거죠? 네, 제가 98년도에 지방을 내려가가지고 제일 어려울 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양 살 때보다 지방에 살 때가 더 잘 살았어요. 오히려 먹거리는 구하기가. 텃밭 짓고 뭐 밖에 나가 살 게 필요 없잖아요. 네. 문만 열면 어이에서 뭐 이슬이 다른장 맺히고 뚝 따서 먹고 진짜 살만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다가 또 어머니 생일이나 아버지 생일 때는 또 평양에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딸을 데리고 가면 하루도 못 있어서 딸이 빨리 집에 가자고 추워서 못 있는 거예요. 엄마네 그때는 집은 정말 난방이 어려웠구나. 추우니까 집안에서 이게 동화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섬으로 만드는 신발 그런 걸 신고 있어야 되고 섬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밤에 잘 때는 플라스틱 병에 물을 딥해가지고 안고 자야 되고 하루도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다시 내려오고 뭐 이랬던 적이 있어서 참 권한행군 때는 제가 평양 사람이지만 지방보다 평양 사람이 가장 힘든 권한행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이만갑에서 하는 얘기 무엇이 팩트고 그 팩트를 어떻게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가 어떻게 다르게 퍼즐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여담 비슷하게 평양에 공중 화장실이 있긴 한데 평양 지하철에도 화장실이 있죠? 당연하죠. 근데 제가 남쪽이다 보니까 남쪽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남쪽에 쭉 지하철 들어가면 당연히 누구나 화장실 찾잖아요. 그러면 간판부터 봐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지? 찾아가야 돼요. 근데 북에 있을 때는 누구도 간판이고 뭐 화장실 어디에 있냐를 신경 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고정됐으니까. 어느 지하철역에 가나? 아무 데나 공통이에요. 지하철 맨 밑에 들어가서 승차장. 타는데? 내 가면 기차가 들어오는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기차가 들어오는 쪽, 그럼 맨 뒷칸이겠네요? 네. 그러면 뭐냐면 여기는 기차가 우리는 오른쪽으로 타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타는 데도 있더라고. 네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역에. 이게 다른데 북은 다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역에서 탈래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당연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서 들어올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들어온지 당연히 아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들어오는 쪽에 화장실 가고 싶다 하게 되면 그 들어오는 쪽으로 가면 그 끝에 있습니다. 이쪽 맞은편에 또 이쪽 그 끝에 반대편에 있고 그 남자, 여자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이제 평양 우리가 또 세월 좋아져서 가시게 되면 지하철이 우리 화장실이 우리처럼 그 역사 들어가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타는 곳 플랫폼까지 가셔서 열차 들어오는 곳에
맨 뒷칸이라고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거기에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처음엔 좀 헷갈렸는데, 네,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이 사람 진짜 뭐 지하철 탑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평양 지하철 군악대에 있었답니다. 이 여자가. 네. 군악대에 있었는데, 평양 지하철에도 공중 화장실은 있는데 규칙으로 일반 사람은 절대 사용 금지로 돼 있는 게 규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허가를 불어서 못 들어가게 하고, 뭐 들어가면 막 난리쳐서 내쫓고. 네네, 그런다고 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지? 나는 그 출퇴근도 하고 지하철 계속 우린 타지 않습니까? 평양 사람들은 지하철 탈 때마다 화장실 가려면 항상 어딘지 아니까 화장실 잘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0년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화장실에 남쪽처럼 이렇게 멋있는 확 희한한 이런 화장실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은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근데 이거 거기에 지하철 군악대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 난 진짜 내가 경험해본 사람인데 평양 사람인데 왜 이러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 없는 거짓말부터 해서 제가 아까 뭐 여담처럼 이제 중국 화장실도 말씀드리니까 거기도 이 팻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쵸. 거기 있는 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반북하고 반중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뭐 여기가 낙후에 있다, 뒤처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유럽 여행 갔을 때 화장실 못 찾아서 아마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투어 가이드만 따라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유여행 가신 분들은 화장실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사실은 지금 상황 되게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올림픽 하면서 우리도 그 월드컵 때 엄청 개비했듯이 2008년 월드컵 이후로 엄청 좋아졌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2022년 내년도 준비하면서 또 엄청 확충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비교 안 하면서 그 유영호 대표님이 뉴욕 지하철 안 좋다는 얘기 꼭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거랑은 비교 안 하면서 왜 그래서 간판이 없는 거예요.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희 씨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거기 있는 걸 다 아니까 안내판이.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김일성 광장 같은 데 가면 광장 넓은 천안문 광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없죠.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과 유럽에서는 돈 내지 않으면 다 유료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어요. 다 유료예요. 돈 안 내면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나마 많지 않고 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일방의 어떤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나한테 불편한 것을 가지고 그 사회를 이렇게 뭐랄까 다 폄훼시켜 버리시면 우리가 어느 곳을 가서 봐도 내가 경상도를 가서 대구를 가서도 광주를 가서도 목포를 가서도 불편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또 배울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긴 이렇구나. 근데 그것이 뉴욕에 가서 뉴욕 지하철만 욕하다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놈들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지 맘대로 휘두르지?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북도 더군다나 우리의 이웃인데 좀 그렇게 봐주시는 자세를 부탁드리는 게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1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년 그 이후에 지금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없고 저도 여기서 공부해야만이 말할 수 있는 거라서 저도 많이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10년이 아니라 한 30년 전의 이야기, 너무나도 뒤떨어진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좀 현실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속보이게 그걸 가지고 2017년에 여명거리나 과학자거리가 화면을 타니까 이거를 이제 깔려고 진짜 그 비난하려고 비판도 아니고 비난하려고 이렇게 짜집기를 했다는 그런 이만갑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지금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과천선에서 올바른 뉴스를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건 뭐냐 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왈가왈부에서 하는 얘기 그다음에 김현희 씨가 하는 얘기 그리고 또 우리 홍강철님 그리고 이제 유영호 대표님이 준비해서 앞으로 할 방송들을 조금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고 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